책의 맛 박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수정입니다. 네. 오늘은 시집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워낙 유명해가지고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박준 시인의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시집이에요. 네. 문학과 지성사 시인선으로 2018년에 나왔습니다. 박준 시인의 이 시집 중에서는 제가 외우고 있는 시도 있어요. 아, 정말요? 날씨와 예보, 생활과 예보라는 짧은 시인데 비 온다니 꽃지겠다. 진종일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던 아버지가 오늘 처음 한 말이었다. 짧아서 제가 외우고 있고. 외우고까지 계신다니 시의 모든 것들을 다 즐기고 계시구나. 저도 시를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시 하면 어쩐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책들을 읽는 양에 비하면 시집은 저는 거의 못 읽는 편이에요. 그러세요? 혹시 시 한 권을 읽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면 적당할 것 같으세요? 시집이요. 사실 내용이나 분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마음만 먹으면 금방 그렇죠. 쑥 읽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시는 저는 다 읽었다는 표현을 안 해요. 그렇죠. 시는 그렇게 그냥 읽을 수가 옆에 없어요. 두고 계속 생각날 때마다 읽고 또 읽고. 네, 각자의 독서 내공이나 뭐 책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걸릴 수 있는 게 책 한 권을 읽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적당히의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책은 서너 시간 만에 두꺼운데도 막 다 읽어버릴 때가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예. 몰입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시집이라든지 뭐 이제 시라는 거는 되게 오래 읽어야만 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종류의 책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시집은 한 편 한 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글자 수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하루 만에도 다 읽을 수 있죠. 하루도 아니고 뭐 1시간,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죠. 사이즈도 제가 오늘 이제 시집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성인 손바닥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이제 책도 되게 작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하루 만에 다 읽으면 뭐 과연 다 읽었다고 말을 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인이 이 시집 안에 담겨있는 그 수십 편의 시들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을 고민을 하고 썼다 지웠다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 그걸 내가 쉽게 읽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소설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시는 왠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새롭죠. 처음에 한 번 읽었을 때 쉽게 이해되는 시가 많지가 않아요. 네, 생각보다. 2번, 3번 읽어야지 예. 이해되고. 그래서 저도 집에 시집이 저는 몇 권 되진 않아요. 네. 근데 대부분 다 끝까지 못 읽은 것들이고 그런데 이 시집은 제가 앉는 자리에서 그냥 다 읽었어요. 박준 시인의 피자마자. 시집. 네, 펴자마자. 이게 사부로 되어 있어요. 보통 그 목차를 보면은 조금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좀 따라가고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써져 있진 않아요. 1, 2, 3, 4부가 그렇게 써져 있진 않은데 내용을 보면은 1부는 봄 얘기를 하고 2부는 여름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사계절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읽다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이 그때가 제가 이걸 읽기 시작한 게 가을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을이니까 가을까지 읽어놓고 겨울이 오면 겨울을 펴가지고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다 읽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좋았던 책인데 호들갑은 충분히 떨었으니까 이제 3편 정도 낭독을 해보는 걸로 하죠. 우리 수정 씨가 어떤 시를 골라왔을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네. 이게 사람마다 시집을 좋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어도 사실 마음에 탁 박히는 시는 또 다르니까. 그쵸, 서로 다르죠. 근데 예상한 것에선 조금 빗나갔습니다. 일단 처음 우리 수정 씨가 선택한 시는 목소리라는 시죠.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박준. 어른들도 상철이라고 했고 아이들도 상철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이의 이름이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다리가 조금 불편했어. 그러면서도 얼마나 잘 뛰는지. 비 오면 비 온다고 소리치며 뛰고 누구 집에 낯선 사람 왔다고 뛰고 등꽃 피었다고 뛰고 금음이라고 보름이라고 뛰고. 그중 목소리가 제일 클 때는 밥 먹고 뛸 때였어. 뭘 뭐라고 해. 자기 밥 많이 먹었다고 말하면서 뛰는 거지. 너도 그만 일어나서 한술 떠. 밥을 먹어야 약도 먹지. 병도 오래면 정들어서 안 떠난다. 일어나요. 라는 시입니다.
박준 시인의 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화하는 듯한 그쵸? 시들이 많아요. 누구랑 얘기를 하거나 말을 건네거나 뭐 편지를 쓰는 것 같은 형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보통 말하는 사람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화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화자는 상철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꺼내요. 근데 그의 이름이 진짜 상철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막 유의미했던 존재는 아니겠죠. 네. 근데 이 상철이가 다리가 불편한데도 뭔 소식만 있으면 막 여기저기 알리고 다니느라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밥 먹고 뛸 때 제일 목소리가 컸대요. 그러니까 밥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네. 근데 화자는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철이 얘기를 하고서는 그러니까 너도 그만 일어나서 한술 떠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라는 말은 없지만 이제 생략이 되어 있겠죠. 밥을 먹어야 약도 먹는다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병도 오래면 정들어서 안 떠난다고. 네. 근데 저는 이 문장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다정하다고 느꼈어요. 저도 이 문장이 좋았어요. 예. 되게 어떻게 말하면 좀 저주 같기도 하고. 근데 야 병도 오래되면 안 떠나. 얼른 털고 일어나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병이랑 정들지 말라는 거죠. 네. 무슨 병이 됐건 간에 빨리 알고 빨리 털고 일어나야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기도 오래되면 막 다른 병들이 겹쳐오잖아요. 사실 아플 때는 우리가 잘 먹고 푹 쉬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자도 아픈 사람에게 뭐라도 먹어라. 그래야지 먹어야 약도 먹지 하는 건데 그 별거 아닌 말이 시로 읽으니까 느낌이 엄청 다르고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 병문안을 가서도 야, 너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냐?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그쵸. 항상 말을 건네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 또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정서를 시로 이렇게 녹여내서 어렵지 않고 쉽게 네. 읽히는 시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수정 씨가 골라온 시는 장마라는 시입니다. 태백에서 보내는 편지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시인데요. 역시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마, 태백에서 보내는 편지, 박준. 그곳의 아이들은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제 몸통보다 더 큰 울음을 낸다고 했습니다. 사내들은 아침부터 취해 있고 평상과 학교와 공장과 광장에도 빛이 내려 이어진 길마다 검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처음 적은 답장에는 갱도에서 죽은 광부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질식사나 아사가 아니라 터져나온 수맥에 익사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곧 그 종이를 구겨버리고는 이 글이 당신에게 닿을 때쯤이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새로 적었습니다. 네. 시집에 제목이 나오는 시죠.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수신자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을 읽어보면 태백의 탄광촌에서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내용 같아요. 보통 뭐 소설가나 시인분들이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뭔가를 쓰기 위해서 취재 같은 거를 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박준 시인이 태백에 뭐 취재를 하시려고 갔던 걸까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누군가한테 편지로 써서 전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쭉 적어놓고는 그 종이를 구겨버리고는 이 글이 당신에게 닿을 때쯤이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편지를 새로 썼대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쭉 썼다가 또 그냥 구겨버리고 그렇게 했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제 해석인데 네. 사실 앞에 있는 얘기들은 좀 아프고 무거운 얘기들이에요. 아이들은 울고 있고 그 우는 모습은 몸통보다 더 큰 울음이고 광부들은 뭐 수맥에 익사를 하고 하는 그런 아픈 얘기들인데 네. 그런 얘기를 잔뜩 썼다가 상대방한테 좀 더 가볍고 편안한 이야기를 건네고 싶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서 이제 이 시집이 막 나왔을 때 시인이 말을 하기를 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구절이
본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백의 표현이라고 아.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자기한테는 보고 싶다의 다른 말이래요. 그래서 고백이라는 게 너무 직설적으로 나너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애매하게 둘러서 말을 하는 게 상대방에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런 재주를 가진 분들이 시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은유를 활용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참 멋지고. 근데 요즘 사실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직설적으로들 표현들을 하니까 이 시의 정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노래 가사 같은 것도 그렇고 네, 맞아요. 굉장히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맞아요. 꼭 그런 건 표현이 되죠. 아닌데요.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장마라는 게 사실 그 날씨 얘기잖아요. 근데 시인이 말을 하기로도 그랬고 우리도 아는 것처럼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한테 날씨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그냥 막 눈 부비고 나왔는데 오늘 춥다 엄마 아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부터 하고 그러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라는 거죠. 뒤에 네. 말까지 안 해도. 제 아내도 아침에 여보 오늘 날씨 어때?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잠깐 집에 들어오면 오늘 추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혹시 쳐다보기 귀찮으신 건 아닐까? 그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또 그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생기고 하면 또 괜히 날씨 한번 찾아봐요. 맞아요. 그래서 예. 야, 저녁에 비 온대 우산 챙겼어? 뭐 이런다든지 다음 주에 날씨 엄청 좋다는데 뭐 계획은 있어? 뭐 이런 말 한번 꺼내보려고. 설레네요. 그쵸, 예. 그런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시인의 저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문장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성원 씨도 아시겠죠? 예.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장마라는 시에서 가장 우울한 구절은 이어진 길마다 검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게 탄광촌 그 마을의 어떤 실제이기도 하고 그쵸. 또 어떤 정서이기도 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수정 씨 해석처럼 약간 긍정적으로 쓰기로 하고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반전되는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편의 시를 우리가 읽어드렸고요. 세 번째 시는 어떤 시인가요? 천변아이라는 시입니다. 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역시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천변아이, 박준. 개들은 내장부터 차가워진다. 마을에서는 잡은 개를 바로 먹지 않고 맑은 물에 가둬 먹이를 주어가며 닷새며 열흘을 더 길러 살을 불린다. 아이는 심부름길에 몰래 개를 꺼내 강물에 풀어준다. 찬 배를 부여잡고 화장실에 가는 한밤에도 낮에 마주친 개들이 떠올라 한두 마리 더 집어들고 강으로 간다. 너무 좋네요. 그쵸. 예. 예, 박준 시인의 시가 대체로 좀 쉽게 읽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시라는 게 좀 어렵고 난해해야 잘 쓴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시는 그냥 읽기만 해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딱 알 것 같죠. 그래서 천변에 사는 아이들에 대해서 쓴 건데 이제 걔네들은 어른들이 이제 잡아나가 가둬놓은 개들이 불쌍한 거예요. 네. 사람은 보통 어른이 되어가면서 내가 어떤 동식물은 먹는 거다 안 먹는 거다라는 나름의 분류 체계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린 아이들한테는 아직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병아리를 보면 저기 닭이 돼가지고 치킨 되겠지 이렇게 알지만 아이들은 그게 이거하고 이게 그거라고 절대 생각 못하죠. 예. 그런 것처럼 그냥 생명인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그러니까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다가도 낮에 마주친 개들이 떠오른대요. 이게 자책감 아닐까? 양심의 가책 아닐까? 자기들이 잡아온 거 아니겠지만 개를 마주쳤다라는 것 때문에 걔가 뭔가 얘네들 안 풀어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느끼고 어른들 몰래 걔를 밤에 다시 풀어주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시라는 장르가 가지는 간결함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걔를 불쌍해했다. 아니면 개를 풀어준 그 아이들이 참 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개를 풀어줬다.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를 그냥 우리가 읽기만 해도 직감적으로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조금 말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천변아이라는 시 제가 오늘 낭독을 해보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게 아이라는 이 단어를 시인으로 바꿔서 치환하면 저는 시인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동정심이 많고 감정이입을 잘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시를 쓰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를 읽고 소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수정 씨는 이제 3편의 시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이 시집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네. 저는 당연히 수정 씨가 이 시를 골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시일까요? 선잠이라는 시입니다. 몇 페이지 있죠? 9페이지. 네, 앞쪽에 있어요. 이것도 제가 거의 외웠는데 좀 틀릴까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읽으면서. 선잠, 박준. 그해 우리는 서로의 섣부름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마주하던 졸음이었습니다. 남들이 하고 사는 일들은 우리도 다 하고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발을 툭툭 건드리던 발이었다가 화음도 없는 노래를 부르는 입이었다가 고개를 돌려 마르지 않은 새녁을 바라보는 기대였다가 잠에 든 것도 있고 다시 눈을 감는 선잠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수정진? 처음 시집 읽으실 때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진 않았나 봐요. 이 시가. 이제 이 시집은 다 좋아가지고 사실 맞아요. 막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이거는 뭐 다 좋구나. 이제 보면은 제가 플래그가 없어요. 이 책에 제가 붙여놓은 플래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플래그를 붙이고 말고 할 게 없어서 안 붙였는데 이제 제가 이 시집에서 시를 고를 때는 그래도 뭔가 라디오에 가서 말을 하려면 나름대로는 이 시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탓으로 이제 읽으면은 좋긴 좋은데 왜 좋은지 내가 설명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또 진짜 좋은 건 그렇잖아요. 그쵸? 정말 네, 좋으면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좋은 거. 이게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은 무슨 말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좀 가져오지 못한 시들이 몇 개 있는데 진짜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강력 추천하고요. 저는 이 선잠이라는 시가 그냥 수정 씨 말씀하셨듯이 그냥 너무 좋아요. 그쵸. 일단 읽을 때도 운율이 막 느껴져서 너무 한편의 노래 같고 약간 첫사랑 같기도 하고 이 구절마다 마음을 아릿하게 하는 뭔가가 느껴져서 발을 툭툭 건드리던 발이었다가 저는 이런 표현도 우리가 연애할 때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왜 그쵸. 책상 아래서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도 그렇고 안 보일 줄 알고 예. 그런 사랑의 어떤 행동들 뭔가 젊을 때 그런 느낌 같지 않아요? 맞아요. 예. 처음 풋사랑, 첫사랑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섣부름이었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 시집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려 출간 18일 만에 5쇄를 찍은 책이라는 거예요. 와우. 혹시 성훈 씨 거는 몇으로 되어 있나요? 저는 2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박준 시인의 그 전작품부터 저는 상당히 좋아해서 쭉 계속 샀어요. 예. 저는 5쇄예요. 좀 늦게 산 편인데 이게 제가 가진 게 2018년 12월 13일 날 초판 1쇄를 찍었던 책인데 제가 가진 게 2018년 12월 31일에 5쇄본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게 초초 베스트셀러였다는 거죠. 근데 소설도 아니고 시집. 이게 엄청 이례적인 엄청 거라면서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론에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안 읽는다. 뭐 책은 물론이고 시도 안 읽는다. 막 이런 얘기 엄청 하는데 어떻게 18일 만에 시집이 몇천 권. 와, 이거 진짜 엄청난 1쇄가 거네. 이제 기준이 또 다 달라가지고 출판사마다. 근데 보통 1쇄가 뭐 몇천 권 정도가 될 거예요. 1000권 몇천 권 단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너무 신기했는데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래서 그랬구나. 맞아요. 그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죠. 그쵸. 거기 시편들을 제가 많이 이제 소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집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한자도 많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싶은 시들이 많은데 박준 시인의 시집은 일단 대중성 측면에서 쉽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시집을 이제 발문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영철이라는 평론가가 썼는데 네. 첫 문단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냐면 음. 팔리는 책만 따라 읽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팔리는 책이라면 무조건 낮춰보는 건 역시 경박한 일인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완전 제 얘기였거든요. 아, 약간 베스트셀러 잘 안 네, 읽으시죠? 저는 저도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네, 네. 사실 이제 그게 뭐 너무 대중적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도 아니 뭐 베스트셀러는 뭐 좋으니까 다들 많이 읽겠지.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조금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미 유명한 책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왜냐면 매대 가면 다 있잖아요. 네네.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좋은데 좀 잘 안 알려진 책을 더 열심히 찾아서 읽고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베스트셀러를 좀 안 읽는 편이기도 하고 네. 신간은 조금 아직 검증되지 않은 어떤 시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느리게 읽는 편이에요. 한 템포 지나고 나서. 근데 이게 너무 이 시집이 유행을 해서 안 읽고 싶었어요. 제가 막 마음이 안 읽고 싶었는데 예.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냥.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쫙 읽고 뒤편을 딱 펼쳤는데 이 말이 나오니까 너무 찔리더라고요. 아, 근데 이 시집은 선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한 20권 정도를 사서 지인들한테 뿌리셨어요? 진짜 뿌렸어요. 근데 심지어 제 친한 대학 동기 중에 평생 시집을 한 번도 안 읽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준 시집을 처음 이제 읽었는데 너무 좋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도 그쵸.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시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선물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박준 시인이 첫 번째 냈던 시집이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였고 그 다음에는 산문집이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야, 또 너무 좋아요. 진짜 산문집 너무 좋아요. 제목만 들어도 막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둘 다 이례적으로 10만 부가 넘게 팔렸었고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저도 부러워요. 너무 부럽네요. 근데 시인이 기쁘기는 한데 원래 이렇게 시집이 잘 팔리는 상품이 아닌데 너무너무 잘 팔리니까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뭐 동료들한테 좀 인정 안 받고 그쵸. 야, 너는 그렇게 대중과 영합해서 막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술계에는 좀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있잖아요. 안 팔려야 좋은 시야. 그렇죠. 근데 박준 시인은 사실 뭐 이제 예술성으로나 대중성으로나 정말 둘 다 그냥 다 잡고 있는 시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박준 시인의 시집들 덕분에 시를 읽는 독자가 더 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성원 씨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다니는 여러 팬들이 엄청나게 선물하고 다니면서 그 판매 부스에 기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게 이렇게 박준 시인한테만 그치지 않고 다른 시인이나 시집들로도 쭉쭉 확장이 된다면 더 좋겠어요. 네. 자, 책의 맛. 오늘은 박준 시인의 시집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권수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